철학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자면 철학이 무엇인가 묻는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 또 난해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철학이라는 학문의 폭이 아주 넓고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철학은 자기 자신의 암의 문제를 탐구하는 사유의 학문. 철학은 난해한 학문이나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저는 기본적으로 답이 없는 걸 좋아해요. 디자인, 그림, 뭐 예술 분야, 그리고 철학. 왜냐면 삶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삶의 방향성, 판단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완벽한 삶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물론 이상적인 삶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철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철학자 누구를 좋아하냐, 무슨 책을 좋아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철학자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책도 없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뭐 서양 철학자들 책 다 이렇게 조금씩 읽어봤지만 저는 그냥 철학을 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보통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고등 렌즈를 좋아해? 아니면 뭐 이연복을 좋아하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백종원 선생님 좋아해? 뭐 이거는 좀 이거는 요리사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백종원은 요리사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사업가로서의 백종원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물론 사람으로서의 백종원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뭐 양식, 중식, 한식, 일식 중에 어떤 분야를 주로 요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되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 보다. 어떤 요리 잘해? 아니면 어떤 요리 자주 만들어? 이렇게 대답이 보통 오는 게 맞죠. 근데 뭐 물론 요리를 하는 행위 좋아하고 또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유독 철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철학자 누구를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면 철학 좋아하는 게 아니다. 데카르트의 무슨 정의가 뭔지 아냐? 뭐 바로 말 못하면 철학을 안 좋아하고 철학을 공부를 안 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전통 무슨 음식이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몇 도로 가열을 해야 되고 이런 레시피를 막 줄줄 읽어야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철학은 물론 철학이 그런 철학자가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면도 있긴 하죠. 이제 깊, 깊, 그러니까 심도 있는 그런 철학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런 철학자의 그런 정의나 논문 이런 거를 인용해서 대화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 좋아하는 철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좋아하는 거는 한 가지 주제로 수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또는 뭐 어떤 민감한 주제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글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는 게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도 보고 이제 느끼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제가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채널이 정말 몇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넘고 채널이 커지면 한 가지 주제를 딱 정해놓고 게스트들 또는 이제 고정적인 그런 멤버와 한 가지 주제로 대화 나누고 이런 거를 그냥
뭐 편집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화 나누는 걸 그대로 또 녹음을 해서 올리는 이런 방식의 유튜브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애초에 유튜브를 하는 게 돈 벌고 싶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냥 저와 생각이 통하고 저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게 좀 커서 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질문 속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철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이나 생각 같은 게 깨지고 다시 단단해지고 붙고 하면서 생각의 깊이가 되게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철학을 좋아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이 자리를 잡거나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고집도 물론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똥 같은 똥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라는 거는 약간 애매하죠. 근데 좋게 쓰이면 고집도 정말 좋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뭐 철학 카페, 뭐 철학 블로그 뭐 이런 걸 찾다가 오픈 카톡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뭐 인스타 DM에도 제가 인스타에 이미 올려놨어요.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모르는 사람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현재는 다 그만두고 유튜브에 그냥 저 혼자 생각만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화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거는 토론이 아니고 대화가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주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겼다.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제 모두가 맞았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막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냥 끝까지 우겨야 뭐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뭐 그냥 그 방에서 토론할 때마다 좀 토론이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무슨 논문이나 아니면 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철학자만 데리고 와서 누구 철학자가 이랬으니까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론이나 논문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서 맞았던 것도 있고 현대로 오면서 그게 틀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과거에 천재였으니까 무조건 다 맞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됐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토론을 하고 대화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논리가 통하는 대화가 아니라 무슨 기독교 하나님, 스님, 부처와 같은 종교 관련된 그런 신을 논리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급한 논리 때문에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거의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다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소부를 하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철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깊이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철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만 좀 느끼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뭐 정말 뭐 집에 필요한 물건만 쓰고 뭐 예를 들면 젓가락, 숟가락 뭐 이렇게 딱딱 하나씩만 있고 접시 하나, 밥그릇, 국그릇 하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그런 물건을 안 두고 그리고 뭐 겨울에도 그냥 내복 입고
보일러 안 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면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철학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있고 이제 물건 같은 것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제로 웨이스트로 살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인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철학에 정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행복이라는 게 뭐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일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왜 옳고 그른가를 분석해보고 옳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옳은 게 맞다, 나는 또 그른 게 맞다 생각하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철학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러워요. 진심으로 너무 부럽고, 저는 언제쯤 제가 저의 철학을 찾고 저의 철학을 정립시키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도 보통 하루에 한 영상 또는 이제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이렇게 재미없었을 때는 정말 뭐 한 달, 두 달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은 뭐 구독자가 늘어서 재밌어서 자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철학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두 영상이나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철학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연극 배우가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연극 배우들이 한 달에 60만 원을 벌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뭐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무대에서 1시간 박수 받기 위해서. 1시간이 아니죠. 1시간 동안 연극을 하고 이제 박수 3분 동안 받으려고, 1분 동안 받으려고, 그 박수 소리와 그 함성을 느끼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컵라면만 먹으면서 뭐 반지하에서 그림만 그리고 이러는 작가 활동하는 사람들, 예술인들. 돈도 못 벌고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더울 때 더운 데서 그러고 사는데도 그게 좋고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게 부러워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저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뭔가, 더 나은 선택이 뭔가, 내가 그나마 잘하고 그나마 나은 이런 것만 찾아왔단 말이에요. 뭔가 선택을 계속 재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내가 그나마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나마 이런 식으로 자꾸 살아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철학의 깊이가 조금 더 있어지면 좋겠고, 어,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저도 제 행복을 조금 더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